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를 그리워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주도를 그리워한다는 거는 제주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이분도 저기 가명을 안 적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주도 뭐 관련하니까 우리 저 푸르메라고 제가 푸르메? 이름을 줘드릴게요. 예. 푸르메가 살고 있는 거? 네. 제주도에 살았었어. 네. 푸르메. 자, 현재 서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제주에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었긴 했고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려와 기회만 되면 내려오고 싶다. 네. 그냥 원래 저 인간 성향이 약간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질문이 뿅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 좋습니까?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그 욕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사실은 내일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짐을 싸 내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제주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회사 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 보들레르가 그랬던 거예요. 어디로라도 여기만 아니라면 그 어디로라도. 여기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제주도 아니고 저기 강릉이나 이런 이제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이분은 제주도를 그리워를 한다니까. 제주도를 좋아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뿅 해갖고 이제 탈출하고 싶다. 제주도로 오고 싶다. 자, 재미와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리고 뭐 사실 저 서작가님은 전혀 안 그래 보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도 크게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뭐 하루 24시간 구획된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데 뭐 얼마나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뭐 진짜 하늘을 날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에 이거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데 예전에는 좀 안 그랬었나 보네요. 그렇겠죠. 네. 제주도를 안 가봤을 시절에는 제주도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죠. 뭐 그런 얘기도 되고요. 일 자체가 지금처럼 힘들지는 그렇죠.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돼 가는데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이분 거의 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졸업하고 네. 취업하고 그런 과정을 그냥 중간에 이제 잠깐 제주도 있었나 봐요. 저는 일 외적인 것보다 일에서 인생의 낙을 찾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성실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관련해서 요즘에 자주 쓰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인가? 번아웃 증후군. 너무 일에 몰두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일본 만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만화 중에 권투 만화 있어요. 그 내일의 조인가? 그 만화. 하얗게 불태워버렸어. 하얗게 불태웠어. 죽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불완전 연소가 남기는 찝찝함이 아니라 완전 연소가 주는 개운함. 그런 게겠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일에다 쏟아붓는 그런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번아웃 된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일을 하려니까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불면증까지 얻어가며 열심히 일한 덕에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해서 하얗게 태워버릴 정도로 불면증까지. 우리 서 작가님도 약간 불면증 좀 있으시죠? 불면증이 꽤 있죠. 시간이 꽤 됐고. 그것이 근데 이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서 작가님 왜 불면증이 있으세요? 잡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생각을 멈추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제 사는 게 속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마음의 우열이 한번 이제 좀 풀려서 그런지 제가 이제 한번 다 벗어두고 여행을 떠나와서 어떤 억하심정 같은 게 좀 풀려서 그런지 이전보다는 덜 하는데 이전에는 생각이 너무 치고 받으니까 이 생각에 사람이 질식할 것 같아. 약간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좀 괜찮고요? 지금은 조금 괜찮죠. 저는 사실 조금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불면증까지 얻어가면서 일했다는 거는 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분들 보면 책임감이 되게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집에 안 가고 이걸 내일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 하나를 마쳐도 일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워도 이제 그 생각이 치고받는 거죠. 아까 제가 생각이 치고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잠이 안 오는 건 당연 수순이겠죠. 예, 꿈속에서도 일하고. 네, 그렇게 너무 그렇게 몇 년 그렇게 해버리니까 힘드네.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새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워커홀릭이나 원래 홀릭이라는 그런 것이 보면은 중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고 거기에만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걸 인생에 많은 걸 찾는 그런 개념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알코올릭이죠. 예, 그렇죠. 기분 되게 좋죠. 좋죠. 이거 먹어야 좋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으면 힘들고. 힘들죠. 보셔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워커홀릭은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일 생각 때문에 막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즐거움이 오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러냐 삼성매인데 막 치다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 알코올릭, 워커홀릭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쓰는 것 같지만 이 워커홀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좀 거리가 먼데. 홀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저처럼 이제 뭐 쾌락주의적인 어떤 그런 홀릭도 있고 혹은 뭐 과학적이나 피학적인 이런 측면의 홀릭도 있겠죠. 이게 그거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 즐겁냐 즐겁지 못하느냐로 홀릭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중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에 하나 빠져들어서 이렇게 이 주체의 파멸을 목적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이제 사람이 끝을 갈 수 있는 그거를 목적하는 주체의 파멸을 목적하는 게 중독이라는 거지 이게 유쾌하다 혹은 불유쾌하다로 중독이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유쾌라는 그거를 감수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어쨌든 거기서 희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뇌가 그거를 못 느끼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극이 그러니까 뭔가 마약 같은 그런 자극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뭐 사실 뭐 이분도 일 열심히 할 때는 굉장히 쾌감 느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때 제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여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제주 가서 살아야지 이건 아니었던 거니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주의 매력에 푹 빠져서 놀러 왔는데 아이고 좋은 거야. 좋습니까 제주도? 지금 묻는 겁니까? 네, 그냥 뭐예요? 저는 여차저차한 이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아니 저는 우리 제주도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나 바닷가 바로 앞에 살거든요. 근데 그 앞에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바닷가 그 길을. 그냥 최사장님이 워낙 그 특이한 경우고. 네, 제가 좀 원래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제주가 정말 좋았구나.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내려가 생계를 꾸리기도 했지만, 일 좀 그만두고, 완전히 정착하려고, 그 정도로 좋았구나.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그 전 상황에 의한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주는 저는 그건 좋아요. 자연 환경은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진짜 여기에 살고 싶다 해서 생계 꾸리게 됐다는 거여서 뭐 제주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했지만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사기는 뭐 뒷얘기는 없습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인지? 그 바람에 제주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이었는지는 안 써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 연이어 일어날 때요. 이게 무슨 저걸 당했나? 왕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텃세? 텃세? 네, 텃세나 이런 걸 당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제주도 뭐 텃세가 좀 있다고 하니까 예. 이중인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하던 거 사실 제주가 저희가 있지만 뭔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서비스업 쪽이나 이런 쪽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에서 있을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주와 맞지 않다. 제주와 맞지 않다는 것은 제주가 가진 게 특성과 맞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특히 풍경이 안 맞았을 리는 없고 그렇죠. 뭐 텃세 제주는 유독 텃세가 좀 이주민들이 많고 지역이 괜당 문화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예, 괜당 문화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을 조금 피곤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제주의 특성이기도 하죠.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뭐 제주가 조금 힘든 것은 일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임금이 낮아요? 네, 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낮죠. 뭐 텃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살고 있어서 아는데 그게 그냥 뭐 이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초의 역사, 굉장히 힘든 역사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까지도 예, 그런 것에서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서 너 어디서 내려왔어? 여기 우리 동네인데 여기서 까불지마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섬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그냥 그런 특성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그 직업 어떤 생계를 위한 일적인 문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할 게 없어요. 예. 물론 요즘에는 어디 가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은 맞지 않다. 내가 널 좋아하는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나쁜 일들만 아니었다면 뭐 제주와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그때 이제 떠날 때는 나는 제주에 안 맞아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몇몇 가지 일들만 아니면 좋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특성이 기인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사건에 의한 것이지. 예. 어떤 속성에 의한 건 아닐 네네. 수도 있다. 네.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제주에서의 삶을 이어갔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옛날 누가 그랬다는데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뭐 말 그대로 뜻은 아니래요. 근데 아무튼 이어갔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새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을 모두 버리고 제주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근데 자, 우선 저는 제주의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주의 특성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러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약간 인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제주도가 원래 이래서 사람 살기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주도의 어떤
그 아까 말한 괜당 문화 같은 것들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떤 토착민들 사이에 깊게 침투한 인간들이 아니라서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침투하는 경우는 제주 아니고 어디 가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도 분유회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살기 되게 어려워요. 내가 1억의 집을 내놨는데 분유회장이 와서 야 1억 5천에 내놔 이러는 거 이런 일이 있대잖아요. 아니야 나 1억에 팔고 나갈 거야. 안 돼. 왜 안 돼? 네가 1억에 팔면 우리도 1억에 팔아야 돼. 이게 솔직히 좀 이상한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뭐 제주만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모양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네. 우리들의 제주 이민기, 제주 정착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최선생님 어쩌다가 제주로 오시겠습니까? 아 어떻게 다 왔냐고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뭐라고 말을 하겠는데 집에서 놀다가 네. 저기 그 김모 씨가 네. 걔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내가 아는 김모 씨? 네, 김모 씨 맞아요. 걔 김모 씨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얘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내려왔어요. 놀러 왔다가 안 올라간 거죠.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거나 어디 있거나 사실 크게 별로 종류가 없는 알죠. 상황인데. 네, 선생님 아시죠? 근데 뭐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다가 서울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딱 서울 가는 순간에 그래도 제주가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없어져 봐야 네. 그냥 부재로서 존재를 알지. 왜냐하면 저는 일어나갖고 이렇게 딱 그냥 일어나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집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디 서울 가면 그런 일은 없죠. 드물죠. 아무래도 환경이 주는 매력은 확실히 제주가 있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근 20년 전쯤이구나. 24살 때 제대하고 여기 제주도에 살아보려고 왔어요. 그냥 제주도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지리산에서 2년 살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리산에서 이제 2년을 살다가 그때 살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때가 이제 IMF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IMF로 한참 시끄럽고 이럴 때 막 오만 범죄자들 많이 도망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산에 사니까 바다에 대한 로망을 좀 가졌었죠. 이래저래 이렇게 도망가서 살거나 외부에서 이사 와서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근데 제주 바다 우리 예전에 그 이승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든가 최성원 선생의 그 뭐에 떠나요 제주도 이런 노래들이 주는 로망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네 맞아요. 네, 제주도라고 하면 남쪽 바다 뭐 이런 어떤 막연한 로망 모르는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24살 때 들어왔고 제주도를 해서 일단 좀 한 바퀴 돌아보고 집을 구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태풍 불어가지고 배가 못 뜨고 겨우 간신히 들어갔는데 비 몰아치고 감기 걸려가지고 용원방 들어가고 보일러 틀어달라고 그랬다가 욕 먹고 바닷가에서 술 한잔 마시는데 심심하고 감기 몸살을 한 여관에서 일주일 벌벌 떨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다시는 오기 싫은 거예요. 여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뒤로 제주도를 제주도는 나와 맞지 않아. 한 10년 동안 생각도 안 했어요 제주도는. 그러다가 이제 여행 이후에 다른 환경이나 이제 다시 살 곳을 찾아서 제주도를 오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생각했던 제주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제주도 아까 그 해외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열풍이 일고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정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어떤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도 많이 좀 튀어 있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그런 저변의 문화들이 많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게 돼서 여기라면 살만하겠다.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나 됐으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도 오기도 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제주도면 뭐 할 게 지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는 저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 내려가면 다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나 뭐 다른 가게를 열어보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져서 문제일 정도로 많고 하고 있죠.
제주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서울 저번에 한번 올라갔을 때 뭐 어떡하다 자동차 영업사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다니까 아이고 자기도 제주도 가고 싶다고.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디든지 그렇지. 예, 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제주도 뭐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가야 됩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저는 원래 이런 생각 잘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조금 서늘한 나라. 아.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스웨덴 그 의자나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가구. 뭐 그런 백야 뭐지 그거? 백야 말고 또 뭐 있죠? 아무튼 계속 또 밤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흑야는 아니고. 극이야 뭐 이런 거. 뭐 이래갖고 계속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가고 이제 밤이 계속. 그런 거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서 그냥 있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활이죠. 네, 이분도 아까 우리가 얘기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 지금 막 서 작가 처음에 24살 때처럼 뭐 갑자기 막 자연재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직장 오래 다녔다 그래서 그 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줄창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제주도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시 되기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가서 뭐 하냐. 몸이라도 건강하면 귤이라도 따지. 근데 왜 우리 그 아시는 그 서 작가님 친구 그 있잖아요. 귤 농장 하시는 분.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스펙, 신체 스펙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분의 어떤 신체적인 스펙? 그분 자전거 타고. 아, 예.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고. 몸이 거의, 복부가 거의 초콜릿이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농사 짓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은 막걸리 먹다가 하루 끝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와서 살기 어렵죠.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보시면 혹시 저희한테 그렇게 의문을 가실 수 있어요. 니네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 저희는 일단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주 드시고 그냥 계시고요. 저는 보통 누워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 뭐 이것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기도 한데, 그러니까 비교적 저희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와도 크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적이라서. 우리가 사실 둘 다 별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성도 별로 없고. 저는 아니라고 말없지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최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디에 살아도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에 살아서 좋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좋은 이유는 일단은 저는 입이 짧으니까 음식하고 그리고 소주하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좋은 이유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가 좋은 이유는 제주도가 저는 이제 차장님은 추운 데 가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따신 데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가 좀 덜 춥죠? 네, 확실히 덜 추워. 맞아요. 네. 서울하고 막 10도 차 이상씩이 나보니까 확실히 덜 추워요. 이렇게 제주도가 일단은 따셔서 좋고, 그리고 이 풍경이 그냥 좋아요. 풍경이 좋은 것은 풍경이 좋은 이유는 또 따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 밖에 정원 있지만 겨울이고 사계절 내내 그렇죠. 푸른 나무가 낙엽이 앉아. 한겨울에도 풀이 자라. 맞아요. 네. 지금 저번 달에 꽃 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긴 해요. 네, 확실히 그게 날씨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가 생각할 때 육지보다 덜 더워요, 또. 그러니까 이게 기온차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평균적으로 안 아무래도 햇빛 때문에 그러겠죠. 바람도 이제 바닷바람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춥고 되게 덥고 하지 않은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적인 거는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이 훨씬 낫죠. 예. 근데 일전에 제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그 소설가 이회수 선생이 네. 자기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가서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답니다. 그래갖고 안에서 글만 줄창 쓰다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요새도 글을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새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내 마음껏 나를 가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장소가 주는 매력이 있고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자기와 효과와 일치되는 면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있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주는 매력과의 합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정말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서관 가야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제주도를 그리워하면은 제주도인 이유가 또 있겠죠. 저도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어떤 장소에 있냐가 저희 심리 상태를 굉장히 그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크게 미치진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어디 놀러 갈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안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분의 지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워커홀릭이었는데 너무 지쳐서 게다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 오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까요? 저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주도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주 내려와서 우리 저 주식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저 증권 주식 홈트레이딩 이런 거 해갖고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고민이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10년씩 일을 하고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빠르면 20대 후반, 이제 그래서 뭐 30대 후반까지 이 사이에서 많이 겪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쭉 사회를 졸업하고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나는 인간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이런 존재에 대한 고민 같은 거 많이 들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쓴 책 중에 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내 마음의 삼포를 향하여요. 삼포. 삼포로 한다네. 네, 이제 황석영이 썼던 소설에서 나왔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 나오고 그랬죠. 이렇게 자기 마음에 꿈꿔 있는 어떤 이상향 같은 것들. 그런 게 누구는 뭐 베를린이고 누구는 어디 터키고 어디 뭐 어디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로망으로 품고 있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현하기에는 꽤 적기가 아닐까.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열정을 들이부은 세월이 있으니 이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물론 이 제주의 특성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는 해야 돼요. 아 제주 인구가 70만이에요. 70만 사는 데서 더군다나 이 전문적인 일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10년간 했다 보면은 그것과 맞는 그거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일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 작가님 의견은 일단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내려와 사는 게 좋겠다. 뭐 저도 사실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스타일이 뭘 고민하고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저 김모 씨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생각하기 전에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 몰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랬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한다. 멋진 친구야. 네. 이제 김 사장은 모셔야 되는데, 아니, 김모 씨 보면 모셔야 되는데.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세요. 내일 오세요. 물론, 내가 지금 저기 한 게 아니라서 내려와라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뭐 생계적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때 예전에 겪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조금 뭐 기억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여기 자세히 써 있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안 좋은 어떤 일들 때문에 주저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이 계속해서 독이 되는 일이요. 이거는 다시 내려가서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지내보시는 게 조금 더 지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면 옮겨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